마법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이킵. 쿠로가네는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최악의 마법사로 멸시받는다. 자신의 가족조차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를 퇴학시키려고 학교 생활을 방해한다. 가족과 달리 타고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결심한 그는 명망 높은 칠성 토너먼트 우승을 목표로 한다. 어느 날 그는 라면공주로 알려진 화려한 분홍 머리카락과 왕족 특권을 과시하는 스텔라에 대한 속보를 접한다. 그녀의 순탄한 삶에 대해 알게 된 그는 부러움을 느끼며 삶의 불공평함을 되새긴다. 꽁꽁 언 날씨에 달리는 것이 질투를 치유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믿고 그는 그다지 멋지지 않은 복장으로 밖으로 나섭니다. 마법 기사가 되기를 바라며 검술 연습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갑옷으로 구현하고 초능력을 조종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며 훈련 후 방으로 돌아온 그는 방 안에 있는 소녀를 발견하는데 소녀는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당황하여 교장 선생님께 항의하고 놀랍게도 그 소녀는 그의 학교에 새로 입학한 스텔라 공주였습니다. 바로 그 스텔라 공주였습니다. 교장은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사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잘못된 행동이 학교 명성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강조하고 남자답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스텔라에게 궁색한 사과를 하지만 스텔라는 단호하게 그를 쉽게 봐주지 않고 대신 결투를 제안하며 그가 중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그녀는 위협적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 아첨이 그의 비밀병기가 되기를 바라며 놀랍게도 그의 어색하지만 효과적인 아첨은 성공합니다. 재치 있는 칭찬이 효과를 발휘하며 스텔라는 익은 토마토처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잇는다. 감독이 그들의 순간을 가로채며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키는 F등급 스텔라는 A등급이라는 순위 때문에 룸메이트가 된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둘 다 충격을 받고 말다툼을 시작한다. 그들의 옥신각신을 끝내기 위해 감독은 승자를 가리기 위한 모의 전투를 제안한다. 스텔라는 패자는 승자의 시중을 들어야 하고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키는 기꺼이 동의한다. 전장에서 감독은 그들에게 이것이 모의 전투임을 상기시킨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상대의 체력을 고갈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이키는 인상적인 검술을 선보이며 스텔라의 화염검 공격을 능숙하게 받아냅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을 칭찬한 후 자신의 기술, 플레이드 스틸을 공개하는데 이 기술로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결국 그녀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전투 후 스텔라는 병원에 입원하고 감독에게 이키가 낮은 프랭크임에도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질문합니다. 감독은 랭킹은 기사의 전반적인 능력보다는 실제 전투 능력보다 과장되어 있고 이키를 공정하게 평가할 시스템이 현재 없다는 것을 마지못해 밝힙니다. 그녀는 이어 스텔라에게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묻고 스텔라는 단순히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밝힙니다. 나중에 스텔라는 이키에게 사과하려고 그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가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합니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이키가 본의 아니게 깨어나고 스텔라는 당황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이전 약속대로 그의 하녀 또는 개가 되기로 함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어넘기며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그녀는 마지못해 승낙한다. 다음날 두 사람이 함께 아침 조깅을 마치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20km 달리기를 자신의 일상의 일부라고 말한다.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평범하게 말이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응수한다. 그의 페이스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러자 그는 오늘 여동생이 학교에 입학한다고 밝히고 이는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는 그들이 진짜 친남매임을 확신시켜준다. 교실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 유리 아리키는 모든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회 규칙을 설명합니다. 선발은 이제 실제 싸움을 기반으로 하며 상위 6명이 학교 대표로 선발된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싸움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붉은 액체를 토해내고 토마토 주스 광고 뺨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나중에 이키와 스텔라는 병원에 있는 그녀를 방문하고 그녀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약 1리터의 붉은 액체를 토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하며 스텔라에게 유리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수업 가는 길에 카감이라는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모의 전투에서의 활약을 칭찬하며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키는 얼굴이 붉어지고 스텔라는 질투심에 visibly upset 보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터뷰 제안을 거절하고 스텔라를 따라가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슈즈쿠라는 소녀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아니사마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는 따뜻하게 여동생을 맞이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의 입술에 키스하며 모두를 충격과 반감으로 숨막히게 합니다. 수즈쿠는 4년간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표현하지만 스텔라는 그를 떼어놓고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여동생과 했냐며 그를 질책합니다. 수즈쿠는 이키 때문에 스텔라와 말다툼을 시작하고 격앙된 순간 스텔라는 자신과 이키가 주종 관계라는 것을 모두에게 실수로 밝히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말을 들은 시즈쿠는 물의 검을 소환하고 스텔라도 자신의 검을 소환하며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외모를 평가한다. 감독이 개입하여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엄하게 경고한다. 지정된 훈련구역 밖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로 일주일 동안 여자 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라고 명령한다. 감독이 떠난 후 검술 시합 대신에 그들은 다시 서로의 외모를 비난하며 말다툼을 계속한다. 징계 후 시즈쿠는 스텔라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키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은 것을 밝히자 스텔라는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스텔라는 이키에게 이 사실에 대해 따진다. 그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유명하고 강력했던 할아버지 료마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비참하게 대우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료마는 잘 알려진 강력한 사무라이였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가족 행사에서 그를 배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를 견딜 수 없었던 설날 파티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갈 곳 없이 길을 잃은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료마가 나타나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료마의 말은 이제 그에게 강하고 강력한 기사가 되라는 영감을 줍니다.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는 아무도 자신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사가 된다는 생각은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교장은 그가 실패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졸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장은 훨씬 더 낫고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녀는 그에게 스텔라와 함께 일하도록 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키와 스텔라는 다가오는 대회를 준비하며 검술 연습을 합니다. 그들은 그 대회에서 칠성제의 학교 대표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연습 후 그녀는 그에게 메일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 메일은 학교에서 그녀의 상대가 3학년 학생인 모모타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모타니의 싸움 스타일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멈추고 미리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런 시합들을 알 수 없는 상대와의 미래 대결을 위한 훈련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항상 상대의 능력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고는 그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언급하며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스텔라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음날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볼이 발그레한 채로 입을 열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여동생으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다음날 함께 쇼핑을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러겠다고 답장을 보냅니다. 스텔라의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고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희망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녀는 질투심에 이끌려 이키와 시즈쿠를 따라가고 그를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키는 그들을 말리고 시즈쿠가 데려온 남자에 대해 묻습니다. 시즈쿠는 그를 자신의 룸메이트인 앨리스라고 소개하고
앨리스는 장난스럽게 이키에게 추파를 던져 시즈쿠를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넘깁니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쇼핑몰에 가서 여러 상점들을 둘러봅니다. 스텔라는 일본 쇼핑몰에 처음 와봤다며 감탄하지만 이키와 시즈쿠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섭니다. 그녀는 시즈쿠에게 소리를 지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시즈쿠는 그저 남매 사이의 순수한 스킨십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스텔라는 시즈쿠가 며칠 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키스한 것을 보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스텔라는 자신이 불쌍한 패배자처럼 행동하며 이키의 손도 잡아도 되냐고 묻지만 시즈쿠는 하인이 주인의 손을 잡는 것은 안 된다고 재빨리 말합니다. 주인의 손길로 스텔라를 마치 벌레 취급하며 내쫓습니다. 그러자 시즈쿠가 그를 끌어당기고 스텔라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앨리스는 스텔라를 달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쇼핑몰의 식당에서 간식을 먹는데 시즈쿠는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볼에 떨어뜨립니다. 이키는 시즈쿠의 볼에서 아이스크림을 살짝 닦아주고 핥아먹어 스텔라를 질투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대우를 받으려고 스텔라는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히고 이키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키는 그 행동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수건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시즈쿠의 행동을 보고 시즈쿠를 바보 같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반면 앨리스는 시즈쿠를 지지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남자 화장실에서 이키는 여동생에 대해 앨리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조용하던 여동생이 앨리스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시즈쿠의 친구가 되어줘서 앨리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자 앨리스는 이키를 그림자 차원으로 숨깁니다. 납치범 복장을 한 남자들이 화장실로 난입하지만 아무도 없자 떠납니다. 위험이 지나가자 이키와 앨리스는 그들의 그림자 은신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키는 쇼핑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게 인질로 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앨리스는 자신의 검 어둠의 은둔자를 소환하고 그 검으로 그림자를 조종할 수 있어 그림자 속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을 이용하여 앨리스는 그림자, 포털을 만들어 이키를 경비실로 데려갑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경비원들이 마취제 때문인지 묶여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키는 즉시 학교 이사장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다른 위원들과 상의한 후 감독은 이키와 그의 친구들에게 납치범을 잡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원을 부여합니다. 한편 납치범들은 쇼핑몰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아이들을 스텔라와 시즈쿠를 포함하여 인질로 잡습니다. 한편 납치범들은 스텔라와 시즈쿠를 포함하여 쇼핑몰 안의 모든 여성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스텔라와 시즈쿠도 인질로 잡혀졌습니다. 시즈쿠는 스텔라에게 자신이 계획이 있으니 주의를 끌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납치범 중 한 명이 한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던져 납치범을 막아섭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던져 납치범을 막아섰습니다. 격분한 납치범은 아이를 쏘려 하지만 스텔라가 간신히 가로막습니다. 스텔라는 불을 뿜는 용의 공격으로 납치범을 제압하여 아이를 구합니다. 보복으로 납치범이 스텔라를 향해 총을 쏘지만 스텔라는 무사합니다.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그녀의 전설적인 황후 드레스를 입고 갑자기 보스인 정체불명의 두건을 쓴 남자 비쇼가 나타나 스텔라를 공주라고 부르며 개입합니다. 그는 아이를 괴롭힌 납치범을 질책하고 대신 어머니를 처벌하기로 합니다. 순수한 자를 지키려는 스텔라의 결의에 불타오른 그녀는 자신의 불꽃검을 소환하여 비쇼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쇼는 심판의 반지, 어떤 공격도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처벌의 형태로 바꾸는 범죄와 처벌의 속성을 사용하여 그녀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그처럼 강력한 방어를 예상치 못한 스텔라의 공격은 심판의 링에 흡수됩니다. 그러자 비쇼는 그녀의 배를 강하게 쳐서 공중으로 날려보낸 후 바닥에 세게 떨어뜨립니다. 그는 차갑게 자신의 링의 능력을 설명하며 그것들이 범죄 행위의 힘을 처벌로 바꾸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녀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을 조롱하며 인질들을 구할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의 말대로 하고 모두들 눈을 돌립니다. 한편 이키는 보스에게 격분하여 앨리스의 그의 그림자를 벽에 고정시키는 그림자 속박으로
스텔라를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키가 개입하는 것을 막으며 시즈쿠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법 방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키는 스텔라가 이런 상태인 것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을 풀려고 계속해서 애씁니다. 바로 그때 시즈쿠는 강력한 파도벽 공격을 풀어 인질 주위에 마법 방벽을 만듭니다. 비쇼는 납치범들에게 모두를 사살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시즈쿠의 마법 방벽의 마법 방벽 덕분입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이키는 무작위로 원을 그리며 달려 비쇼를 공격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비밀 기술인 섬광검을 사용하여 비쇼의 팔을 베어낸다. 그는 자신의 검이 비쇼의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격을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앨리스와 스텔라는 나머지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무사한 스텔라를 보고 이키는 안도하며 스텔라를 껴안고 사과한다. 시즈쿠는 옷을 가지고 와서 스텔라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두목에게 맞선 용기에 감탄하며 준비하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 무리의 한 여자가 인지를 붙잡고 해칠 듯 위협한다. 비쇼가 악마처럼 웃으며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만약을 위해 인질들을 쳤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키리아라라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몽환적인 달빛, 레이저 공격으로 여자를 제거하면서 상황은 놀랍게 바뀝니다.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이키는 키리아라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며 알아봅니다. 나중에 키리아라는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공을 가져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하며 스텔라와 시즈쿠를 짜증나게 합니다. 에이키는 키리아라에게 다가가 인지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키리아라는 이키의 능력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에 화가 난 스텔라는 이키를 감싸지만 이키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키리아라는 웃으며 이키가 주장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키가 과거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망쳤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스텔라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키의 예선 첫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고 덧붙입니다. 다음날 대회가 시작되고 스텔라의 첫 상대는 모모타니 그의 막강한 방어력 때문에 중전차로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매우 희귀한 장갑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치는 강력한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근접전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관객들은 모모타니의 전투 기술과 대회에서의 선배 경험에 박수를 치며 그를 힘든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그를 압도하여 항복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승리자로 선포되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회에서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합니다. 경기 후 슈즈쿠와 앨리스는 스텔라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앨리스는 스텔라를 칭찬하지만 슈즈쿠는 약한 상대를 이겼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바로 그때 스텔라가 그들의 대화에 합류하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키는 키리아라의 전투 영상을 스텔라와 함께 보며 그의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스텔라는 키리아라가 탐지 불가능한 영역 기술, 즉 상대의 감지와 후각을 무력화시켜 완벽한 위장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이키는 그것이 키리아라의 무기 기능이며 그에게 교묘한 이점을 준다고 확인합니다. 스텔라는 은밀한 위장을 이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키리아라의 전투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합니다. 이키는 동의하며 만약 스텔라가 키리아라와 싸운다면 아마도 그녀의 광범위한 공격은 그의 은밀하고 넓은 범위의 투명 전술을 쉽게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에 철수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키리아라가 보통 스텔라처럼 광범위한 전투 공격을 사용하는 상대와 싸우는 것을 피하고 키리아라가 그의 교활한 전술 때문에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키리아라의 비겁한 태도를 비난하며 겁쟁이라고 부르지만 이키에 맞서면 상당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를 상대해도 괜찮을지 묻습니다. 이키는 키리아라를 이길 방법을 찾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나중에 열심히 달리던 이키는 앨리스를 만나고 앨리스는 그와 키리아라 사이에 피를 부른 과거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아키는 한숨을 쉬고 앨리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작년에 자신과 전임 교장과 연줄이 있던 자신의 가족이 그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려 했다고 말합니다. 키리아라는 이를 기회로 삼아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키리아라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결투를 신청했지만 그는 참여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키리아라는 끈질기게 그를 괴롭히고 공격했고 이키가 무방비 상태이고 싸울 의지가 없을 때도 반복적으로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교장 선생님에게 벌을 받거나 퇴학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그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떠나기 전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전투가 다가오자 스텔라는 이키에게 진행 중인 전투를 보고 싶은지 묻지만 그는 대기실에 있으면서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대기실에서 그는 디지털 화면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경쟁 전투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화면은 그에게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경우에만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버튼을 눌러 참가를 승인합니다. 갑자기 빨간색 기모노를 입은 소녀가 그의 성급한 결정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고 주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최상위 리그의 마왕딸 세키오로 알아보고 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껴안고 그날 밤 특별한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감독의 무례한 질문으로 중단됩니다. 감독은 이키에 대한 세키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질문하고 그녀가 감독해야 할 경기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새 강사인 세키오는 이키 뒤에 숨으려 하지만 감독은 그녀를 이키에게서 끌어냅니다. 새 강사인 세키오는 이키 뒤에 숨으려고 하지만 감독은 그녀를 그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에케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스텔라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린다. 아나운서는 열정적으로 시합을 시작하며 세키오의 짜증스러움과 달리 해설자 역할을 맡게 된다. 키리아라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환호를 받는다. 이키가 경기장에 들어서고 격렬한 전투가 시작된다. 키리아라는 자신의 투명화 기술을 이용해 여러 방향에서 이키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지만 이키는 키리아라의 레이저 공격 대부분을 막아내고 기술적으로 공격의 발원지를 추적하여 그의 위치를 파악한다. 하지만 키리아라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키에게 공격을 가하기 전에 공격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전략으로 키리아라는 이키의 몸에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이키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이제 레이저 공격의 아레다라의 투명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 때문에 이키는 이전처럼 레이저 공격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키가 심하게 공격받는 것을 본 스텔라는 화가 나서 왜 이키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키가 긴장했을 거라고 설명하고 스텔라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키리아라는 이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고 졸업을 위한 새 감독과의 조건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합니다. 그 조건은 이키가 7성제 축제 배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사실을 듣고 7성, 배틀이 이기기 극히 어려운 만큼 웃기 시작했고 이키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F급인 그가 그걸 이길 리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키리아라는 치명타를 날리고 이키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키리아라는 그를 조롱하며 최악이라고 부릅니다. 키리아라는 치명타를 날리고 이키는 바닥에 쓰러지고 키리아라는 그를 조롱하며 최악이라고 부릅니다. 관중들도 최악이라고 함께 웃고 외칩니다. 격분한 스텔라의 불꽃 같은 기운이 타오르며 그녀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를 비웃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이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의 말을 들은 이키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 뒤 키리아라에게 방역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한 기술 이토슈라를 사용해야 키리아라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벽한 시야를 활용하여 키리아라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를 성공적으로 물리쳐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의 부담이 그의 힘을 다 쏟은 이키는 바닥에 쓰러진다. 세키오는 이키가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고 역이용하는 검술을 사용했다고 모두에게 설명한다. 마치 모의 전투에서 스텔라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상대의 논리를 파악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거다. 후에 병원에서 스텔라는 이키의 곁을 지키며 그를 깊이 걱정한다. 사건으로 지친 그녀는 결국 그의 옆에서 잠이 든다.
두 사람은 따뜻한 순간을 함께한다. 한편 앨리스는 격렬한 전투와 그 여파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즈코를 위로한다. 스텔라가 깨어나자 이키가 자는 자신을 깨우지 않고 지켜봤다며 그를 나무란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틈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녀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며 말이죠. 얼굴을 붉힌 스텔라는 그의 마음에 화답하며 볼에 키스합니다. 다정한 순간 두 사람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최종 결전에서 서로 마주하길 기대합니다. 스텔라와 이키가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키는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스텔라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며 검술 연습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선발전에서 이키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5연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강력한 상대이자 최약체라는 오명을 벗어던졌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칭찬하며 무관의 거망이라 부릅니다. 후에 시합이 끝난 후 기자 카가미와 친구가 그에게 다가가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저없이 그는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스텔라는 질투심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키의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입니다. 그가 많은 여자아이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본 남자아이들은 그를 질투합니다. 그의 수업 학생들도 그를 시샘하기 시작하여 괴롭히기로 결정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유리천 강사가 들어오지만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붉은 액체를 토하며 학생들 사이의 공황 상태를 야기하고 수업은 중단됩니다. 방으로 돌아온 스텔라는 이키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키는 다소 무심해서 그녀의 진짜 걱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스텔라가 더 적극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려는 순간 이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스텔라가 더 적극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려는 순간 이키가 잠든 것을 본 그녀는 더욱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다음날 이키는 소녀들에게 중국 무술기법인 한쪽 다리로 균형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코어 근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는 싸움 중에는 양쪽 다리보다 한쪽 다리에 더 많은 체중이 실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기자 소녀인 카가미는 열심히 수업 내용을 적습니다. 나중에 기사로 쓸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소녀들에게 둘러싸인 그를 본 남학생들은 점점 화가 나서 그에게 맞섭니다. 그들은 그를 실패한 선배라고 부르며 무기를 들고 그에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키는 영검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그들을 제압하며 맨손으로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의 힘을 깨달은 소년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에게 절을 하며 그처럼 강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부러움과 열망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바꾼 소년들은 이키에게 자신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그에게 배우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이키는 기꺼이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동의하고 소년들은 그를 스승님이라 부릅니다. 한편 카가미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시즈쿠가 음료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에게 검술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스승에게 배우는 게 낫다고 제안한다. 그러자 시즈쿠는 스텔라가 왜 주스 2병을 들고 있는지 묻는다. 당황한 스텔라는 너무 목이 말라서라고 설명하며 주스 2병을 다 마셔버려 그를 놀라게 한다. 사실 그녀는 그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시즈쿠가 먼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텔라는 그 음료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 앞에서 패배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한다. 주스를 다 마신 후 스텔라는 그에게 자신도 가르쳐달라고 고집한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그 생각을 접고 짜증과 속상함에 도망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앨리스를 만나 시즈쿠의 행방을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주고 앨리스의 손에 있는 게임을 본다. 그는 그것이 프라이빗 스쿨 프린스 아카데미라는 오토메 게임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플레이하라고 건넨다. 나중에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오토메 게임을 하며 캐릭터들을 이키로 상상하고 그도 오토메 게임 남자 주인공들처럼 더 다정했으면 하고 바란다. 바로 그때 이키가 방에 들어와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건지 묻는다. 그곳에서 그가 그들에게 검술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화가 난 그녀는
왜 자신이 그와 함께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는 그녀가 이미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검술 기법이 자신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기 위해 수영장에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버스에서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존재 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그들이 동시에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서 깨집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각자의 상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키는 학생회 서기인 토마루와 대결하고 스텔라는 학생회 서기인 이카즈치와 대결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키는 러너스 하이라는 공격을 사용하는 토마루와 싸웁니다. 이 공격은 그녀가 멈추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친 속도로 계속 달리게 합니다. 이키는 그녀를 따라가는데 고전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따돌리고 제압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스텔라는 배는 무게의 축적이라는 능력을 사용하는 이카즈치와 싸웁니다. 이카즈치는 스텔라를 공격하지만 스텔라는 그를 물리치고 이키처럼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나중에 시즈쿠는 이키에게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합류합니다. 옆에서 자고 간호해서 낫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스텔라는 이에 질색하며 시즈쿠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즈쿠는 매력을 발휘하고 이키는 시즈쿠의 의도를 모른 채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시즈쿠는 승리에 도취되어 스텔라를 조롱하며 남매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스텔라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거의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이키는 숨어있는 스토커에게 나타나라고 소리칩니다. 나무 뒤에 숨어가지를 이용해 은폐하고 있던 아야세 아치지라는 수줍은 소녀가 나타납니다. 스텔라는 아야세가 수영 훈련 중에 자신이 실수로 공을 맞췄던 그 소녀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 소녀는 당황하여 현장을 재빨리 떠나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근처 물에 실수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물에서 그녀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아야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3학년생이라고 밝힙니다. 이키는 그녀의 성을 알아보고 유명한 검호 아야츠지 카이토의 딸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딸임을 확인하고 이키는 크게 기뻐합니다. 슈자쿠는 스텔라에게 카이토가 승리를 거머쥔 마지막 사무라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딸임을 확인하고 이키는 크게 기뻐합니다. 슈자쿠는 스텔라에게 카이토는 승리를 거머쥐었던 마지막 사무라이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처럼 마법 기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위 있는 전투와 토너먼트에서 활약했습니다. 이키는 아야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어릴 적 자신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야세는 아버지가 이전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입원 중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슈자쿠는 아야세에게 그들을 왜 미행했는지 묻습니다. 아야세는 자신이 훈련이 필요하며 오랫동안 혼자 연습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직접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이키는 친절하게 검술 훈련을 제안하고 그녀는 즉시 동의합니다. 후에 이키와 아야세는 검술 연습을 하고 그는 그녀가 아버지 덕분인지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훈련을 멈추고 그녀에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버지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다가가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고 스텔라와 시즈쿠는 그들의 상호작용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점과 그녀가 그것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술을 모방하는 대신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지도 후 아야세는 실력 향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고 이키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는 훈련 중에 지나치게 손을 댄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는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텔라와 시즈쿠가 두 사람의 유대감을 지켜보면서 이키가 단순히 아야세에게 검술을 가르쳤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질투심은 사라집니다. 아야세는 이제 자신의 실력 향상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칠성 검투 대회에서 승리할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방에서 스텔라는 이키에게 아야세에게 특별 지도를 하는 것을 즐기는지 묻고 장난스럽게 자신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만 마음이 있다고 안심시켜줍니다. 다음날 아야세와 스텔라는 서로 훈련을 하고 이키는 행복하게 그들을 지켜본다. 훈련 후 아야세는 감사의 표시로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식당에서 스텔라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 돼지처럼 먹고 아야세는 그렇게 엄청나게 먹으면서 어떻게 몸매를 유지하는지 묻는다. 이키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바꾼다. 아야세는 이키에게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는 겸손하게 별것 아니라고 말한다. 저녁 식사는 아무 일 없이 진행되었겠지만 문제는 큰 남자가 이끄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면서 발생한다. 그들은 빅가이라고 불리는 큰 남자가 이끄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쿠라도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아야세를 괴롭힙니다. 이키가 중재하며 그들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를 싸움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쿠라도는 이키의 머리에 병을 깨뜨리고 그에게 도전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웨이터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하얀색 옷을 입고 같은 색깔의 우산을 든 수수께끼의 소녀에게 제지당합니다. 이키가 얻어맞는 것을 본 스텔라는 그를 돕기 위해 개입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춥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지만 그는 사이코패스처럼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하자 지친 조폭들은 결국 그를 자극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스텔라는 이키에게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자신이 개입하는 것을 막은 것을 질책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학원에서 퇴학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복을 삼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스텔라는 그에게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퇴학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상당히 강해 보였기에 맨손으로 조폭들을 상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어린 소년이 그들에게 쿠라도는 검을 먹는 자로 알려져 있으며 돌로 학원의 에이스라고 알려줍니다. 소년은 이키의 판단에 박수치며 쿠라도가 작년 칠성검무제에서 8강에 들었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입니다. 수수께끼의 우산 소녀도 나타나 소년의 말에 동의합니다. 스텔라는 이키에게 그들을 아느냐고 묻고 이키는 그 어린 소년이 다른 학원의 학생회 부회장인 유타카타이며 수수께끼의 여성은 같은 학교의 군관할 책임자인 카네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소년 유타카타의 말에 스텔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작은 소년이 이키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아에이는 이키에게 괜찮냐고 묻고 이키는 작은 소년의 치료 덕분에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학교로부터 다음 선발전 상대가 아야세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아야세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칩니다. 훈련 중에 이에는 매우 냉담해지고 훈련 세션에 아예 오지 않게 됩니다. 아키는 이 문제에 대해 앨리스와 상의하고 앨리스는 아키에게 차분하게 있으라고 조언하며 아야세가 다음날 전투 전에 움직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전투 전에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이키는 아야세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새벽 3시에 옥상 건물에서 단둘이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앨리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지만 이키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며 가기로 한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만약 잘못되면 그와의 우정을 끝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앨리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키는 완고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우정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아야세가 요청한 대로 나중에 옥상에서 만나러 간다. 이키는 아야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묻고 아야세는 스텔라와 함께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적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야세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의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검을 소환하고 지붕에서 뛰어내린다. 이키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 자신의 궁극기 이토슈라 공격을 사용하여 그녀를 구합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그를 속여 강력한 기술인 이토슈라를 사용하게 했다고 밝힙니다. 이 기술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시간 후에 시작되는 선발전을 앞두고 그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공격을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이길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이키는 그녀가 승리를 위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이 그녀 자신과 가문에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이 뛰어난 검객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그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스텔라 위에 쓰러지면서 그녀를 깨웁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장난을 치려는 줄 알았지만 그가 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갑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나 시즈코와 앨리스 그리고 스텔라가 모두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빠른 회복을 바라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 그의 안녕을 염려하며 빠른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스텔라는 그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바로 그때 감독이 방에 들어와 그를 데려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신문을 합니다. 이키는 단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감독에게 자신이 건물에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며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립니다. 의심스러운 감독은 그가 누군가를 감싸고 있는지 묻습니다. 감독은 몇 년 전 아야세의 아버지가 쿠라도와의 1대1 전투 후에는 칼조차 잡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그 전투 이후 쿠라도가 그들의 모든 땅과 건물을 빼앗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카이도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야세는 이제 쿠라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전투 축제를 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서 이후 이키는 아야세의 승리에 대한 결의를 되새기며 앨리스는 그에게 그녀가 벼랑 끝에 몰린 필사적인 짐승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스텔라와 함께 가서 아야세를 어떻게 이길지 알아보려 한다. 앨리스는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아야세의 능력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곧 전투가 시작되고 이키는 경기장에서 아야세와 마주한다. 그는 즉시 검을 뽑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용서했냐고 묻고 자신의 진홍색 검을 뽑는다. 그는 재빨리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지만 그녀는 어디선가 나타난 수수께끼의 공격으로 그의 온몸을 여러 곳 베어버린다. 관객석의 모든 사람들 스텔라를 포함해서 아야세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올해까지는 어떤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그 전에 그녀가 승리한 전투는 모두 그녀의 검술 덕분이었으며 마법 능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키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공격을 사용하고 그것이 자신의 바람배기라는 맛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치를 사용하여 전장에 보이지 않는 회오리 바람과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여는 것이 그녀의 장치의 특수 능력이며 그녀는 이미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전장에는 수백 번의 보이지 않는 검격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회 규칙 위반이며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게 그녀에겐 다행입니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며 속임수를 벗어납니다. 아야세는 놀라며 그가 자신의 전술을 간파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녀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승리하기 위해 그녀는 그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그는 그녀의 한 번 더 공격이 상처를 더 벌리고 치명적인 장기를 손상시켜 패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불규칙 방어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심판으로 유리 선생님을 요청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유리 선생님은 시합 중 아야세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감독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토너먼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요청을 고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야세는 계속해서 그를 거세게 공격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수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까지 무시하며 악인이 되려고 하는 그녀답지 않은 모습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존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고 그녀를 격려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정의로움과 자존심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며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한 그는 그녀를 향해 정면으로 맞싸웁니다. 완벽한 시력으로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기려면
그의 시력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떠올립니다. 올해 가족이 겪은 모든 불행들을 그녀는 결연한 의지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네 번째 비검을 사용한 강력한 일격으로 아야세를 쓰러뜨립니다. 패배했음에도 이키는 아야세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며 그녀가 잃은 것을 되찾도록 도울 손을 내밉니다. 벼랑 끝에 몰려갈 곳이 없을 때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검에 대한 자부심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키의 지지에 감동한 아야세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의 행동에 비참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기억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에 여전히 마음속에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시켜준다. 이키의 친절에 감동한 그녀는 그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며 손을 내민다. 이유도 필요 없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친구이기 때문에 돕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이키를 아버지처럼 멋지고 진정한 검객의 화신으로 본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간청하고 그는 그녀의 결연함이 바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전투 후 아야세는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날들을 정겹게 회상합니다. 심장병 때문에 아야세가 아직 중학생일 때 은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야세와 다른 제자들을 변함없는 품격으로 지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야세에게 어깨의 긴장을 풀면서 팔의 힘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손목에 힘을 주되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전의 기술인 테나이 무호를 익히는 등 중요한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야세는 이러한 가르침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늘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악에 맞서 싸우는 것. 그 가르침은 아야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아버지의 불행한 병 이후에도 그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날 후에 스텔라는 휴대전화로 3년 전 동코학원에서 쿠라도가 다른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마을의 무술 도장들을 파괴한 사실을 읽습니다. 그는 검을 먹는 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야세는 그가 2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싸웠을 때 진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싸구려 검술로 아버지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텔라와 이키에게 쿠라도가 자신의 아버지와 싸웠던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이도를 쓰러뜨린 그에게 아버지는 그때 자신이 곁에 없었던 것을 사과했어요. 쿠라도가 전에 그녀를 다쳤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그를 공격했죠. 결국 쿠라도는 그녀의 아버지를 무찔렀고 그녀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후회에 찬 아야세는 스텔라와 이키에게 그날 쿠라도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쿠라도의 검의 품격과 고귀함이 없다는 실망감을 표현해요. 그것은 야만적인 폭력일 뿐이에요. 그런 다음 아야세는 그들을 예전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쿠라도의 소유가 된 곳으로 데려가요. 들어가자 쿠라도의 갱단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이키는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쿠라도의 행방을 아는지 묻는다. 그의 위치를 알아낸 후 그들은 쿠라도와 대면하지만 쿠라도는 그들을 조롱할 뿐이다. 이키는 앞으로 나서서 아야세를 대신하여 결투를 신청한다. 아야세의 가족집과 학교를 되찾겠다고도 맹세하며 쿠라도는 식당에서의 그의 비겁함을 언급하며 그를 조롱한다. 하지만 이키는 이번은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는 허락 없이 학교 밖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곳은 예전에 무술 학교였던 곳이라고 쿠라도에게 상기시킨다. 교장 선생님으로서 쿠라도가 허락한다면 결투를 할 수 있습니다. 쿠라도는 웃으며 동의하고 이키가 먼저 결투를 시작하기 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키는 쿠라도 패거리에 신분증을 던지며 이것으로 자격이 충족되는지 묻습니다. 쿠라도는 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무시무시한 검 아라키마루를 소환하는데 이 검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쿠라도가 돌진하지만 이키는 간신히 방어합니다. 쿠라도는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이키는 힘겹게 피하며 쿠라도에게 돌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쿠라도의 능력에 당황하며 그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쿠라도는 자신의 검을 길고 치명적인 뱀과 같은 뼈생물로 변형시켜 이키를 사납게 공격하며 조롱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라도의 놀라운 속도와 반사신경 때문에 그는 무적처럼 보이며 완벽한 시야를 사용한 후에도 간신히 그의 공격을 막는다.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이키는 쿠라도의 능력이 그의 속도와
반사신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이전에 아야세의 아버지를 이겼다. 쿠라도는 그의 능력 은혜의 함도 그의 능력 마지널 카운터를 처음으로 알아낸 그를 칭찬하고 그것도 첫 전투 후에 알아냈다고 말한다. 이키를 동시에 두 방향에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규칙적인 방어 동작으로 공격을 피합니다. 그래서 쿠라도는 사방에서 공격하여 그를 압도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게 합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아야세는 그 싸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개입하려 하지만 스텔라는 그녀를 막으며 만약 그녀가 개입한다면 가족의 집이나 학교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텔라는 이키가 싸움을 즐기고 있으며 쿠라도를 어떻게 이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야세는 아버지의 패배가 아버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쿠라도가 막강한 상대였기 때문이죠. 전투를 즐기는 이키를 보면서 아야세는 아버지도 마지막 싸움에서 같은 기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즐거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아야세에게 후회가 밀려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전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스텔라는 쿠라도의 약점을 간파합니다. 미미한 방역에 계속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체력이 고갈되고 있죠. 그의 지구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한편 쿠라도는 이키의 완고함을 칭찬하고 이키는 그에 대해 지는 걸 싫어하고 너무 재밌어서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연한 아키는 아야세에게 아버지의 불운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쿠라도를 공격하며 그를 카이도의 기술의 정수로 놀라게 합니다. 그는 카이도의 비밀 기술 뇌명팔극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고 카이도는 아야세는 아키가 이 기술을 안다는 것에 놀라고 스텔라는 자신이 모의 전투 중 그에게서 같은 기술을 경험했다고 밝힙니다. 아키의 활약에 감탄한 쿠라도는 그의 이름을 묻고 그에게 칠성검제에서 다시 싸우자고 말한 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곳을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전투 후 아야세는 검술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지만 아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이긴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카이도의 비기를 익혔기 때문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 유산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믿습니다. 아야세는 그의 격려에 감사를 표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그들은 그녀 아버지가 소유했던 무술, 학교를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스텔라는 이키에게 아야세가 선발전에 그녀가 그와의 경기에서 반칙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기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선발전 경기에서 제외되고 10일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야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스텔라는 아야세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기뻐하며 서로의 시간을 축하하지만 그들의 즐거운 순간은 벤치 뒤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노 시즈쿠와 앨리스에 의해 무례하게 방해받습니다. 스텔라는 재빨리 둘러댈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저 엄지씨름을 하고 있었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고 가장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텔라와 시즈쿠는 평소처럼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이키는 그들의 말싸움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다. 다가오는 시합에서 이키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머쥐며 마지막 12번의 내주네이덤 더미업 12번의 경기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연속으로 승리한다. 그의 놀라운 활약은 관중들의 찬사를 받고 그들은 그를 마스터라 칭하며 또 다른 하나 another one 라고 부른다. 선발전에서 이키의 뛰어난 활약에 감명받은 감독은 그와 스텔라를 그의 가장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감독은 그들을 오쿠타마라는 곳에 있는 학교의 훈련 캠프에 배정하여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게 한다. 신나는 여정에 스텔라는 상쾌한 공기를 외치며 훈련 캠프를 마련해준 감독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키는 학교에서 일주일 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곳들을 지나가고 스텔라는 신이 난다. 한편 알리스와 시즈카는 지하철역에 있다. 알리스는 오빠인 스텔라를 여행 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불행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을 응원하러 같이 가자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며 기차를 타라고 한다. 훈련 캠프에서 스텔라는 이키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며 그를 격려한다. 더욱 애정 표현을 하려다 그에게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애정 표현에 응하지 않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학생회 임원들이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스텔라와 렌넨이라는 소녀는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치열한 배드민턴 시합을 벌인다. 실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경기를 지켜보는 모두는 보통 배드민턴 경기가 아니기에 어처구니 없는 경기라고 생각한다. 이키는 캐나다라는 백인 여성에게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그녀는 학생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대답하며 그도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는 충격적으로 그녀와 스텔라가 감독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스텔라는 훈련 캠프 바닥 청소를 하게 되고 우산을 든 여자는 훈련 캠프가 한 달 후에야 여기서 열릴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때까지 모두 캠프 전체를 준비를 위해 청소해야 합니다. 스텔라는 후회하며 학생회의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텔라를 제외한 모두가 열정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스텔라는 그들의 책임감을 깨닫고 학생회 임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년 유다카라는 그들이 단지 감독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감독이 자신과 스텔라를 보냈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키에게 학생회장인 토파토토는 그를 적어도 한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캐나다는 토카가 심부름 때문에 늦었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루한 청소 작업 후 스텔라와 이키는 폭포를 탐험하고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학생회 임원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리고 렌네는 그를 조롱하며 스텔라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재미있게 보내라고 격려합니다. 이키와 스텔라는 생각보다 가파른 산을 등반하지만 스텔라가 지쳐버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평소처럼 라면 7그릇이 아니라 2그릇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말이죠.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오릅니다. 한편 시즈쿠는 집에 도착하여 방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그녀의 고양이가 다정하게 다리에 부비며 인사합니다. 그녀는 방에서 이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하고 마음의 행복이 샘솟습니다. 사진을 감상하는 그녀에게 거실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즈쿠가 아버지가 이키를 대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화는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캠프로 돌아온 후 스텔라의 상태는 악화되고 점점 더 피곤해지고 몸이 좋지 않아지셨습니다. 아키는 그녀를 돌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니 캠프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말하며 심지어 오해 시점죠. 며칠 전 나눴던 키스 때문에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공포에 질려 그에게 묻습니다. 아키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시키며 그녀가 순진한 척하는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스텔라는 전에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캠프로 데려가기 전에 훈련이 그래서 산장으로 데려갑니다. 이키는 계속해서 스텔라를 돌보며 예상대로 열을 체크하고 고열이 납니다. 스텔라를 위로한 후 두 사람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키는 자신들의 관계를 양가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학생회 임원들의 전화가 옵니다. 두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는 전화였습니다. 아키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산장 안에 있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키와 스텔라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시즈코의 집에서는 그녀와 아버지가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하며 어머니의 메시지 때문에 집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자신에게는 답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인 척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시즈코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아버지는 단지 자신의 안녕을 걱정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12번의 선발전 경기를 모두 이긴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는 그녀가 학교 대표가 되어 칠칠성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에키도 선발전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왜 그가 그걸 신경 쓰지 않는지 질문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에키도 선발전에서 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가 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지 묻는다. 그러고는 떠난다. 그녀는 그 후 떠난다. 산장으로 돌아온 에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괴물이 산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스텔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안으로 달려간다. 그는 나무 아래로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간 후 거대한 돌괴물과 맞선다. 에키가 검을 뽑아 괴물을 공격하지만 놀랍게도 괴물이 갈라진다. 더 작은 돌괴물들로 변하며 에키는 쉽게 물리칠 수 없게 된다. 괴물들은 에키를 공격하고 다음으로 스텔라를 향한다. 바로 그때 렌렌이 나타나 스텔라를 구하고 에키에게 스텔라를 넘겨준다. 학생회 나머지 인원들이 도착하여 돌 괴물들과 싸운다. 아카네는 괴물들이 마법 기사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유다카타가 합류하여 이것은 강철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강철선 능력자들이 마법의 실을 사용하여 이 돌들과 같은 무기물을 원격 조종한다고 덧붙인다. 갑자기 토다토카 의장이 나타나 싸움에 합류합니다. 그녀는 강철선이 아무리 멀리 뻗어 있어도 괴물과 같은 힘으로 연결되어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토카는 번개배기 공격으로 돌 괴물들을 물리치고 에키는 그녀의 놀라운 힘과 능력에 놀랍니다. 그녀의 강력한 공격은 마법의 실을 타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강철선 사용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에키는 작년 대회 4강 최종 후보 중 한 명이자 학원 최강의 기사인 그녀의 기량에 감탄합니다. 한편 슈즈쿠는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칠성전에 토다토카가 참가한다는 소식에 슈즈쿠는 재밌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 주 슈즈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어른들은 권력 앞에서 실수를 용서하지만 오빠 에키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가 짊어진 고독의 냉혹함과 차가움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기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의 뒤를 따를 것이며 칠성전에서 토다토카와의 시합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에키스텔라 그리고 앨리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토카에 대한 기사를 읽은 후 그녀의 능력에 대해 앨리스는 토카에 대해 에키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그녀의 능력을 극히 일부분만 목격했다고 대답한다. 바위 괴물과의 싸움에서조차 말이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그녀가 매우 강하다는 소문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스텔라는 슈즈쿠가 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앨리스는 그녀가 모임, 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번개를 다루는 선배들과 토카와의 싸움을 대비해서 그는 또한 슈즈쿠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마법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번개를 통과시키지 않는 초순수한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이 번개에 대해 가지는 불리한 점을 상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에키는 슈즈쿠가 걱정이고 이기길 바라면서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길 바랍니다. 후에 슈즈쿠는 자신의 감정을 알리스에게 이야기하며 에키에 대한 사랑과 그를 돕기 위해 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시합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스스로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슈즈쿠와 토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경기장에서 서로 마주합니다. 해설자는 토카가 아래 랭킹 1위임을 알리고 관객들에게 그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황금 번개와 함께 그녀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상대를 공격하는 플래시 어택을 사용할 거예요. 슈즈쿠는 먼저 검을 소환하고 토카도 천둥 검을 소환합니다. 슈즈쿠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기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잠시 동안 서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관중과 해설자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경기의 감독인 세키오 선생님이 해설자에게 설명합니다. 두 선수 모두 칠술성 챔피언이 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으며 경솔하게 움직이는 쪽이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키는 슈즈쿠가 이 경기에서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가는 근접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텔라에게 그녀의 고귀한 기술이 너무 강력하고 격렬해서 토카가 그것을 본떠 초전자검 인출 기술인 레이키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과거에 토카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많은 상대를 물리쳤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그녀가 검을 뽑아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는 그녀가 베어넘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녀의 근접 공격을 이겨낸 적이 없습니다. 시즈쿠는 얼음 장벽을 만들어 방어막을 만듭니다. 토가는 즉시 이를 피하고 반격을 가합니다. 시즈쿠의 예상대로 원거리 공격이 시작됩니다. 시즈쿠는 거대한 파도를 소환하여 토카에게 물탄환을 날리고 토카는 모든 물탄환을 천둥검으로 막아내고 파도를 향해 반격합니다. 토가는 계속 공격을 퍼붓고 그녀의 번개 같은 속도가 드러납니다. 에키는 스텔라에게 시즈쿠의 파도 기술을 유지하려면 초순수를 생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토카는 번개처럼 계속 공격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시즈쿠는 얼음을 사용하여 토카를 한 곳에 가두고 거대한 얼음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토카는 얼음을 깨고 나오고 모두 환호합니다. 그토록 엄청난 전투를 펼쳐준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토가는 시즈쿠가 어떻게 방역하여 자신을 얼음 속에 가둘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즈쿠가 토카의 마법 능력을 간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토카는 시즈쿠에게 접근하여 일련의 공격을 퍼붓고 그 시즈쿠는 간신히 피합니다. 토가는 다시 공격하고 이번에는 시즈쿠에게 적중하여 상당히 심하게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토카는 시즈쿠의 물 그림자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시즈쿠는 배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시즈쿠는 토카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시즈쿠가 토카의 공격에 간신히 방어하는 것밖에 못하는 이유로 전투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시즈쿠는 토카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낼 뿐입니다. 이키는 스텔라에게 토카의 기술이 누키아시라고 알려줍니다. 상대의 존재를 무의식에서 감추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키오 선생님이 자신에게도 이 기술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시즈쿠의 눈은 토카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지만 의식은 그것을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하여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세키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그 기술이 은밀한 발걸음과 고대무술의 호흡법을 결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감독이 어디선가 나타나 토카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묻습니다. 그는 제자가 세키오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그들에게 둘 다 같은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그들에게 난꼬라는 전투의 신이었던 같은 기사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세키오는 감독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한 것에 당황하여 스승을 욕합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변명을 하고 감독에게 쫓겨나고 감독은 이키에게 이제 그의 여동생이 토카의 특별한 누키아시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토카의 특별한 누키아시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동의하며 시즈쿠가 토카의 근접전 이점에 대응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추측하고 그런 전략을 찾는다면 그녀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확실히 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분명히 질 것이다. 이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며 물날개로 거세게 공격합니다. 토가는 그 공격을 받아치고 역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서로 공격하려고 하며 한동안 주고받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시즈쿠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마법의 얼음밭을 만들고 토카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안에서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물 그림자를 만듭니다. 안개 때문에 토카는 시즈쿠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시즈쿠는 특수한 물의 칼날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토카는 기막히게도 자신의 궁극의 번개 공격으로 시즈쿠를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즈쿠는 시합에서 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스텔라 앨리스 이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모두에게 지쳐서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탁대로 방을 나서지만 이키와 스텔라는 밖에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아케는 스텔라에게 시즈쿠가 정말 강해졌다고 말한다. 나중에 앨리스는 시즈쿠와 이야기하기 위해 남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위로하고 아주 잘 해냈다고 칭찬한다. 그는 이키가 끝까지 그녀를 지켜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탓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시즈쿠는 그를 껴안고 울면서 감정을 쏟아낸다. 다가오는 날들 동안 스텔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총 14번의 경기에서 승리한다. 전투 후 그녀와 이키는 산책을 위해 숲으로 간다. 경기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이 더 강해졌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그 공을 남자에게 돌리고 그 이유가 훈련 중 그의 고된 훈련 때문이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칠성제에 출전하여 결승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둘 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경기를 모두 함께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학교 대표 선발전까지 남은 경기가 4경기뿐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후에 감독은 이키에게 슬레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에 대해 묻습니다. 학교 대표 선발전까지 남은 경기는 4경기뿐입니다. 나중에 감독은 이키에게 슬레이라고 불리는 노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제마법기사연맹의 이카자입니다. 이키는 그를 알고 있으며 부모님 댁에 살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현재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이카자가 윤리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은밀하게 학교를 염탐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알립니다. 그가 그렇게 치졸하고 비겁한 수단을 쓸 줄은 몰랐다는 듯 놀란다. 이키는 그가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와 스텔라는 학생회를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고 회장인 토카 토토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녀는 유타카타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만화책을 다 읽고 나서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에게도 자기 물건은 제자리에 정리하라고 꾸중을 했죠. 스텔라와 이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학생회에 불려왔는지 의아해했어요.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이키와 스텔라가 토카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곳으로 갑니다. 그녀는 미드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고 유타카는 그들에게 몇 년 전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스텔라를 TV에서 알아보고 다가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 후 모두 아이들에게 합류하여 함께 놀고 이키토카 그리고 유타카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음식 준비를 돕습니다. 이키는 수용소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과 자신의 누나와 잘 싸워준 것에 대해 토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유타카타는 시즈쿠가 토카의 안경을 벗기게 할 만큼 매우 강했다고 말합니다. 아키는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토카가 자신의 고귀한 기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지 확인하고 토카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행동은 모두 전달 신호에 의해 제어되며 뇌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류를 감지하는 건데 그녀는 번개 사용자라서 그녀는 역시각이라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녀는 이 능력 덕분에 시즈쿠의 함정과 갑작스러운 공격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토가는 나머지 요리는 자신이 하겠다며 이키와 유타카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한편 아이들은 다른 학생 회원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키는 유타카타에게 토카에게 매료되어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타카타는 그녀의 핵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힘의 원천은 어려운 상황과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서 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모두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그중 하나의 아버지가 공격적이고 상처받은 자신의 아들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 덕분에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키에게 그녀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요리를 한 후 그녀는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키는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연민을 관찰하고 그녀의 진정한 힘은 이타심과 다른 사람을 돕는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에 이키와 스텔라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도착하자 앨리스 시즈쿠 그리고 기자 카가미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카가미는 그들이 키스하는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여주며 스텔라의 인기 때문에 언론이 이 뉴스로 난리가 났다고 알립니다. 스텔라는 카가미에게서 기사를 빼앗아 읽고 신문에서 이키를 나이트 페더레이션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잘못된 행실을 저지른 최악의 남자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신문을 태우고 바로 그때 그들 근처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서고 아카자는 정신 나간 듯 웃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이키를 청문회에 소환했다고 알립니다.
국제연맹 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키를 데려가려 합니다. 스텔라가 그를 변호하려 하지만 이키는 스텔라를 제지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신문 중에 아카자는 이키에게 스텔라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냐고 묻자 이키는 선발전이 시작될 무렵이라고 답합니다. 아카자는 그가 스텔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하지만 이키는 그들의 사랑을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카자는 질문을 받을 때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키는 협조하기로 하고 사과합니다. 한편 감독은 세이쿄와 상황을 논의하며 아카자는 이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실로 돌아와 이키는 수면 중이라는 이유로 감방에 수감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신문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한편 스텔라는 또 다른 승리를 거두지만 모두들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며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이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더 걱정하며 그를 위해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그와 헤어져야 할까 고민하며 잠이 듭니다. 다음날 이키는 선발전 매치를 학교 대신 위원회 본부에서 치르게 된다. 상대는 아리키라는 소년이고 이키는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금지된 채 시합을 시작한다. 나중에 학교에서 시즈우쿠, 앨리스, 스텔라 그리고 카가미는 학교 식당에서 이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카가미는 이키가 간신히 승리했다는 새로운 기사를 보여준다. 앨리스는 그 뉴스가 윤리위원회의 영향 아래 있으며 모든 기사가 이키를 음해하기 위해 그를 비방할 것이라고 알린다.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인 스텔라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키와 헤어져야 하는지 묻는다. 이키. 그리고 갑자기 시즈쿠가 물 공격을 하고 그 이유가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참고 있는 건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배신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시즈쿠는 말하며 떠납니다. 스텔라는 이키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이키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총 16번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탈진하여 쓰러진 그에게 유리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몰래 스텔라의 응원의 표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17번째 시합에서 만나자는 말과 함께 떠납니다. 그 후 그는 유리짱이 준 종이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넣어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서 힘을 얻고 다가올 본부에서의 싸움을 새롭게 다짐하며 계속 싸웁니다. 한편 스텔라는 이키와의 결승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합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키는 아카자에게 아버지와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위원회의 수장인 아버지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면담에서 그의 아버지 이츠키 쿠라가네는 지금까지의 선발전 승리를 인정합니다. 그의 선발전 승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항상 인정해왔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이키처럼 재능 없는 자가 뛰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인정을 구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토카토토와의 마지막 결전인 시합 시간이 다가오면서 윤리위원회는 이키가 지면 기사자기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토카를 이기면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알립니다. 그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의합니다. 다음날 이키는 아버지의 말과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용기를 주는 토카의 자애로운 행동을 곱씹습니다. 그는 텅 비고 무가치한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한편 토카는 어머니와 통화하고 시즈코가 도착한다. 유다카타는 그녀를 환영하고 토카는 시즈코에게 와달라고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시즈코가 이키의 다음 상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시즈코는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며 연맹의 의심스러운 방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토가는 자신에게는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비록 이키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전장에 서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믿는다. 토가는 그를 상대할 때는 절대 봐줄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와 싸워야 하고 시즈코에게 이키에게 싸움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할지 물어봅니다. 시즈코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중에 알리스에게 자신이 이키가 싸움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할지 묻습니다.
알리스는 이키에게 마음을 연 유일한 사람이 시즈코이기 때문에 그녀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시즈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 토토와의 싸움을 통해 토토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토가는 이런 싸움 후에 전국 대회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키가 물러나서 자동으로 승리하든 그가 나타나서 이키가 그를 이기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승리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키카타는 윤리위원회 어른들 중 일부가 경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스텔라는 자신의 대결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 이후 6개의 다른 장소에서 6개의 경기가 펼쳐지는 최종 학교 선발전이 발표되고 승자는 칠성 배틀 페스티벌 티켓을 받게 된다. 스텔라는 학교 대표 중 한 명인 오아이나 미즈키와 대결하고 관객들은 TV로 중계되는 이키와 토카의 대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관중들은 TV로 중계되는 이키와 토카의 대결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감독과 세쿄는 이키의 다음 경기와 아카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카자는 이 상황을 조작하여 이키의 상대를 토카로 정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키는 그녀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전설적인 전투의 신 랭고가 세쿄의 불쾌함과 놀라움 속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감독은 그를 환영하며 타코를 보러 왔냐고 묻습니다. 랭고는 타코가 자신의 제자 중 가장 아끼는 제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쿠로간의 가문 출신인 이키의 경기력을 보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카자가 대화에 끼어들어 경기가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방송에서 아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10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토카가 승리자로 선언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감독은 아카자에게 이키가 왜 아직 오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연맹이 자기 차로 이키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사소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차로 이키를 데리러 갔을 때 이키는 이미 혼자 떠난 후에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이키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길에서 쓰러지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그러고는 아카자는 음흉하게 웃습니다. 한편 지쳐 힘든 이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캠퍼스에 도착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의 포기하지 마라는 신조를 무책임하게 선택하여 살아온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은 아닌지 그의 의심은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기에 도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그에게 묻고 그래서 약한 검을 쥐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 바로 그때 시즈쿠가 그를 찾아와 껴안으며 도카와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를 막지도 않겠다고 말한다. 그저 그가 행복하길 바라고 계속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훈련시킨 학생들, 학생회 유리짱 기자 여자아이 AS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응원한다.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 시즈쿠는 그가 모두를 격려했고 모두가 그를 통해 꿈을 꾸었으며 이키는 혼자가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마침내 스텔라가 그에게 열렬히 손을 흔들며 자신이 딴 메달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약속했던 칠성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결의와 목표를 가지고 이키는 전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토가와 이키가 전장에 들어서고 관중들은 전투 시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토가는 이키에게 사과하며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전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의 전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키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와 자신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두 사람은 검을 소환하고 최종 결전이 시작된다. 이키는 선제 공격을 시작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며 시작부터 자신의 궁극기 이토슈라를 사용한다. 이키는 시작부터 자신의 필살기인 이토슈라를 사용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스텔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가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고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고 판단한다. 토가는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키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극한의 순간에 완벽한 한 방을 날립니다. 토가는 필살기인 번개 배기를 준비하지만 이키는 7번째 검을 소환하여 그녀가 방역하기 전에 베어 넘어뜨리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그리하여 이키가 승자가 됩니다. 그 결과 촌데리오와이가 이키가 승리합니다. 아자카는 충격을 받고 난고에게 토가가 일부러 진 것이 아니냐고 묻지만 난고는 토가가 모든 힘을 다해 이키에게 맞섰지만 이키는 마지막 순간에 한계를 뛰어넘어 이토슈라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그녀를 쓰러뜨렸다고 설명합니다. 세키오는 이 새로운 기술의 이름을 이토루세츠라고 제안하는데 훨씬 극단적인, 마치 악마나 귀신 같은 압도적인 뭔가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아자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키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세키오에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키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승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키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아자카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스텔라가 그를 막고 이런 상태의 이키에게 도전하는 아자카에게 맞섭니다. 그녀는 검으로 아자카에게 키스하고 이키에게 달려가 있는 그대로의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키는 스텔라의 따뜻함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바로 스텔라의 따뜻함이었음을 그에게 청혼하며 가족이 되어주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의 신부가 되기로 합니다. 모두 이키와 스텔라 그리고 시즈쿠를 위해 환호합니다. 그들의 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이츠키는 스텔라의 아버지이자 버밀리온 제국의 황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황제는 이키가 스텔라에게 청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이츠키는 재빨리 사과하지만 황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계획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칠성제 선발전 우승자들이 발표됩니다. 이키 카네다, 앨리스, 스텔라 그리고 다른 2명의 소녀들입니다. 그들은 칠성제와 대회의 학교 대표로 참가할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이 토카를 무대로 부르고 그녀는 이키를 새로운 회장으로 발표하자 관객들은 그를 지도자로 환호합니다. 그녀는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이키는 자신의 성장에 대한 공을 그녀에게 돌립니다. 토가는 그에게 패배한 자들의 희망을 이어받아 칠성, 대회 정상에 학교의 깃발을 들고 오르라고 격려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그는 스텔라에게 자신이 예전에는 남들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치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실제로는 기분이 좋다고,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털어놓습니다.